대학살은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. 스탈린, 히틀러, 폴포트, 이 밖에도 수많은 학살자들은 그 나라의 인재들이었었죠. 이들은 정교한 심리학적 기제를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요. 이 심리학적 기제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오늘은 이 3단계의 선동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홀로코스트와 킬링필드에서 이 기제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희생자 집단을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.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시민권을 포함해서 정치적, 사회적, 경제적 권리와 의무들을 모두 박탈시켜버리는 것이죠. 더 이상 자국민의 일부가 아닌 외부인으로 여기며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명한 경계선이 생기게끔 합니다. 나치 정권에서는 유대인을 외부인으로, 아리아인을 내부인으로 분명하게 구별하였고요. 그렇기에 더 이상 유태인들은 독일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죠. 크메르루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시민들을 새 사람으로, 농촌민들을 옛 사람으로 구별시켰는데요. 새 사람으로 구별된 도시민들은 그 당시 새로운 캄보디아의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정권, 그 정부가 희생자가 될 집단을 자신들의 사회에서 분명히 격리시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. 확실하게 편가르기를 한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단계는 이 외부인으로 취급된 사람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. 그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사람들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적이야, 우리 정권의 적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. 더 나아가 이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절멸할 것이라고 합니다. 데니얼과 클락 교수는 이것을 바로 절멸의 두려움이라고 일컫습니다. 자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, 내가 지키고 싶은 우리의 사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두려움을 심어준 뒤 이 희생자 집단, 즉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는 것입니다. 나치 정권은 우생학을 근거로 순수한 아리아인의 혈통이 이 독일 유태인으로 인해서 부패되어 독일이 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. 그래서 꼭 이 부패하게끔 만드는 유태인들을 속속히 골라내어 없애버려야 하는 우리 내부의 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. 크메르루즈 정권은 이 희생자 집단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새 캄보디아에 걸맞는 인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없는 이 더러운 사상을 가진 이들의 존재 때문에 캄보디아가 안에서부터 썩어 골마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렇게 이 질병가족 같은 사람들을 모두 골라내어 처리를 해야지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. 희생자 집단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게끔 하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바로 이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입니다. 인간 취급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벌레반도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우리 인간들보다 못한 존재,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지만이 우리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편가르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. 우리는 닭과 소, 돼지, 이 동물들을 가축으로 생각을 합니다. 키우는 것부터 이들을 도살을 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 참으로 잔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. 정치인들은 이 포인트를 노린 겁니다. 만약에 희생자 집단이 내부의 적이고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들을 정말로 없애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과는 좀 다른 그 낮은 하등한 존재들이라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이들의 생명을 조금 더 가벼이 보고 대학살에 가담하게끔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죠. 작은 남자아이든 작은 여자아이든 이들을 죽이는 것은 그저 작은 풍뎅이를 내가 짓밟는 것과 같았다. 너를 살려두는 것은 그 어떠한 이득이 없고 너를 죽이는 것 또한 그 어떠한 손실이 없다.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낮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. 인간은 특정한 대상에 역겨움을 느끼게 되면 그 대상을 부도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 이후에 그에 걸맞는 이성적인 이유들을 찾아서 붙이게 되는 것이죠. 정치인들은 그 사실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. 머리,
이성적인 논리로 이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감정을 낚아채서 선동시키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.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이 세 단계의 선동 방법을 통해 감정적인 판단으로 대학살이라는 이런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. 그렇게 국민들에게 특정 집단을 학살하게끔 만들고 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따라오는 죄책감을 덜어주게끔 한다는 것이죠. 여러분, 그렇기에 우리는 냉철한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.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게끔 하는 이 정치인들의 선동을 넓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아 그 안에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식에서 행동으로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함께 또잉또잉해요. 안녕.